유전자 의학이 발달해 갈수록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 뜻,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그게 자꾸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암세포, 얘들은 갈색 이 세포들은 암세포들입니다. 여기 보면 캔서 셀, 암세포와 이 암세포가 나타나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 간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T세포와 암세포의 관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반드시 이 암세포의 신분증이야, 이게 주민등록증이야. 이거를 T세포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T세포한테 제시를 하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암세포가 이 T세포에게 이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T세포 쪽에서는 뭐 한다? recognition이라는 말은 T세포가 너는 암세포 맞구나. 그래서 암세포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는 이 암세포가 이 T세포한테 이러한 B7이라는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민원 창구 CD28, 요즘 민원 창구들 번호가 쫙 붙어 있잖아요. 이 민원 창구에 이 암세포가 이 민원 서류를 접수를 시켜요. 근데 이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면 T세포가 처음에 여기서는 recognition, 인식밖에 못했는데 이제 이 민원 서류를 접수받으면 T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인식도 하고 recognition and 인식과 함께 뭐도 한다? activation이란 말은 활성화한다.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됐다면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이야. 탈메칠화가 됐다는 말이야. 탈메칠화가 되면 그 켜진 유전자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에게 주입을 시키면 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T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탈메칠화가 돼서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런 현상은 언제 생긴다? T세포가 뭐를 받았을 때? 민원을 받았을 때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T세포한테 요청을 해. 그런데 요청한 결과가 암세포의 죽음이야.
그러면 이 요청, 이 민원은 뭐 해달라는 민원일까? 죽여달라는 민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암세포가,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이 T세포를 만나보고,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잘 살아나갈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 T세포를 이렇게 만나보고 나서 이 T세포의 상태를 감지를 해. 그래서 T세포의 상태가 아주 좋고 건강하면 암세포 쪽에서 나는 못 살겠으니까 죽여주세요 하고 이 민원을 넣으면 T세포는 그래, 네가 살기는 이 사람 몸에서 네가 살기는 힘들 거야. 그래서 기꺼이 암세포를 죽여줘요. 그 우리 몸은 이렇게 굉장히 무선적으로 돼 있다고? 신사적이야. 그냥 아무나 때려잡는 게 아니라, 때려잡으면 도망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암세포도, T세포도 다 상황 판단을 딱 해가지고, 암세포 쪽에서 안 되겠으면 T세포한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암세포나 이 T세포들이 다 무엇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 그래서 T세포 쪽에서도 나는 강하다. 암세포 쪽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내가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세포들이 이걸 감지를 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유전자가 잘 켜지고 있는 사람. 유전자가 잘 켜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잘 받는 사람? 생기를 잘 받는 사람. 생기만 잘 받아서는 안 돼. 생기를 잘 받으면서 동시에 그렇지. 기본 여건이 뉴 스타트 8가지 기본 여건이 잘 구비된 상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구비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암세포가 자기가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기는 뭐예요? 힘들겠다. 그게 우리 이경원 씨 몸 안에서 일어난 거야. 뉴 스타트를 탁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보자.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가시면서 막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암세포 쪽에서 이제 나는 이경원이 몸 안에서는 앞으로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경원이의 암세포가 민원을 T세포한테 넣은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T세포가 뭐라 그랬게?
너는 살기 힘들 거야. 내가 아주 비리비리했을 때는 네가 살만했지만 이제 나는 느낌이 아주 좋아. 막 생기가 들어오고 유전자가 확확 잘 켜지고 생기가 넘치는 상태니까 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몸에서는 살기 힘들 거야. 그래, 네가 생각 잘했어. 네가 죽여달라니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 T세포가,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보니까 살만해? 비리비리해? 유전자도 꺼져 있고, 그 생기도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러면 암세포가 자신이 붙어. 그래서 암세포가 자신이 붙으면 이렇게 만나서 신분증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참 조리 있게, 그렇죠.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어.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암 환자들마다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중에 이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암은 아주 악한 암입니다. 선생님의 암은 참 순한 암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로 달라질까? 악한 암, 순한 암, 순한 암. 어떻게 다를까? 쉽잖아요. 뭐가 강하면? T세포가 강하면 암이 순해져 가지고 민원을 청구를 해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제 암세포 쪽에서도 보니까 T세포가 완전히 망가져서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T세포가 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마음대로야. 그런 거를 악한 암이라 그래. 그래서 암세포가 악한 암세포다 또는 순한 암세포다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요소? 그렇죠. T세포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T세포가 아주 확실하게 강해지면 생기를 확실히 받아서 뉴스타트를 해서 확실히 받으면 암세포가 그거를 알고 민원을 청구를 해서 죽여주세요 하면 T세포가 깨끗이 암세포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견씨 몸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어정쩡하게 하면 하긴 하는데 이게 화끈하게 안 해. 그러면 어정쩡하죠. 그러면 암세포도 어정쩡해가지고 순하게 굴어, 악하게 굴 수가 없어. 왜? 그래도 T세포가 훨씬 더 옛날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암세포가 지 마음대로 까불 수가
있는 악한 세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암세포의 상태, 악한 암세포, 순한 암세포도 다 그 T세포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고 있냐, 아니면 T세포가 비리비리하게 너무 약해졌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하여튼 간에 뭐에만 신경을 쓰면 돼. T세포만 강하게 하는 그 생기받는 일, 그리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일,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들은 스스로 T세포한테 와서 뭐를 해? 사망신청서를 넣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정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T세포가 형편없어. 완전히 유전자 꺼져가지고 T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어. 왜? 환자 자신이 기가 막혀도 뭐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태. 그래서 환자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병은 더 빨리 악화돼.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뉴스타트 잘하는 사람들. 근데 뉴스타트를 해도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이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암은 좀 순한 채로 그대로 암이 유지되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T세포가 포기하겠습니까? T세포 쪽에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는 암세포 만나도 죽일 힘도 없다. 죽이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어떤 상태겠어? 네? 그렇죠.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힌 일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에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살아봐야, 암이 나아가지고 더 살아봐야 뭐 하겠냐? 라는 이런 포기 현상. 예를 들어서,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돼가지고, 알고 보니,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여자가 뭐 병 나봐야 소용 있어 없어.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T세포가 암세포한테 청구를 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나를 그냥 죽여줄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암을 약화시킬 수 있는 T세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누가 생산하게 돼? 암세포가. 세상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뀌는 것도 다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세포 환경, 외부적 환경도 엉망이고 따라서 내면의 환경도 엉망이야. 그러면 오히려 T세포 쪽에서 너희들이 나를 약화시켜서 너희들이 잘 살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죽을 건데 난 죽어도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 그런 암 환자들은 금방 퍼져요, 암이. 아주 갑자기 암이 전이가 빨리 되면서 빨리 상태가 나빠지고 그렇게 돼 버려요. 자, 근데 그 암도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병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성 병이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 얘기인데, 폐섬유화증 이것도 자가 면역병이야. 그리고 자가 면역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회장님의 폐세포를 공격해서 생긴 병이야.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도 본인의 T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물질이다? 아주 기분 좋게 막 이야 끝내준다 막 이런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팀이 누구를 꺾었다고? 스페인, 이태리를 꺾어서 세상에. 이태리를 꺾고 어디에 진출? 4강에 이거는 꿈도 못 꾸던 일이야. 그때 막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좋아. 그 상태가 도파민이 잘 나오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 뭐요? 막 얼씨구 춤추기도 하고 막 서울 그 시청 광장이 막 대단했잖아요. 저도 미국서 호텔 방에서 그 새벽 3시인가 그 중계 방송을 보고 우와 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경찰이 왔더라고. 호텔 주인이 신고를 한 거야.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데 막 그때는 그때 이제 그게 도파민이야.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뇌세포가 있어.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 도파민이 또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뭐도 하고 싶어? 춤도 추고 싶어. 걸치고. 그게 또 그래서 도파민이 잘 생산되면 아주 몸의 동작이 춤추듯이 유연해져. 근데 화를 내면 어떻게 돼? 그 파킨슨 병은 그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이렇게 돼요. 도파민 유전자 꺼져 버려. 근데 파킨슨 병은 본인의 T 세포가 뇌로 가가지고 나의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도파민 생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본래 성격도 아주 이런 성격이야. 각진 융통성이 없는 그런 성격.
해서 파킨슨 병이. 그러니까 그것도 파킨슨 병도 결국은 성질, 그렇죠. 이 사고 방식, 내 마음속에 품는 뜻, 여기에 따라서 그 T세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베체트병도 똑같은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 환자의 이 점막 이런 데를 공격해서 이게 염증이 막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막 아프고 막 고생할. 그것도 결국은 T세포가 변질이 돼서 T세포가 점막을 공격하는 거고. 폐섬유화증의 경우는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내 폐를 공격하면 폐세포가 자꾸 죽으면서 거기에 뭐가 생겨? 흉터. 섬유화가 되는 것이 흉터가 생긴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섬유화는 흉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간경화, 뇌경색, 심근경색이 다 흉터 생긴다. 그 폐에 흉터가 생겨.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자가면역. 자, 이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는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런 것을 죽이는 공격성이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면 공격 안 해야 될 내 폐세포, 콩팥세포. 그래서 변질된 T세포가 콩팥을 자꾸 공격하면 콩팥에도 흉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뭐를 해야 돼? 콩팥에서, 신장에서 피를 잘 걸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해야 돼. 네. 자, 그것처럼 이제 폐섬유화증이 되면 이제 이 폐세포는 공기를 쫙 받는 세포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폐세포 그림이 봅시다. 자, 이게 폐예요, 폐. 여기는 폐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기관지 잘랐어, 여기. 짧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폐정맥. 그 다음에 요거는 폐동맥.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폐를 확대해서 보면, 맨 끄트머리, 이 기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관지에, 기관지 요건 뭐냐면, 근육이에요, 요거. 근육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수축하면 기관지가 어떻게 될까? 좁아지지. 좁아지면 숨을 못 쉬어. 이제 요거는, 요런 기관지가 좁아지고, 저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은 천식 환자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혈관이에요. 혈관. 모세혈관. 그래서
여기 보면 기관지 맨 끝에 가면 이게 쬐끄만 포도송이 같이 고무풍선 같이 돼가지고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꽈리, 꽈리, 그죠?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저 허파꽈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를 받아들이면 그 산소가 허파꽈리까지 쫙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착실히 안 쉬면 이게 내가 들이신 공기가 저 아래 허파꽈리까지 가기가 뭐요? 잘 안 가. 그래서 이런 폐가 지금 폐섬유화나 지금 상당히 졸리신 모양인데. 예? 졸리신데. 그 잠바 차 안에 있더라고요. 예, 저 사무실에 줬어. 그 이제 근데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이 폐섬유화 좋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훈련이 참 그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산에 가는 거, 그리고 색스폰 뭐 이런 거 부는 게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변질된 T세포가 자꾸 공격해가지고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결국 흉터 조직이 생겨.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 공기가 쫙 이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나가야 돼? 산소는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는 배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 산소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탄산가스를 배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돼. 그래서 노래 열심히 하세요. 어저께 방송 나왔습니까? 저는 못 봐서 저녁에 뭐가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생기가 들어오면 이 혈관도 망가지고 이 꽈리도 망가진 것들도 다 재생할 수 있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이게 망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가진다고?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냥 아무거나 다 공격하는 거야. 암세포도 공격하고, 그래, 암세포만 공격하고, 바이러스 이런 것만 공격해야 되는데, T세포가 망가지면 자기 몸도, 그래서 콩팥도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그것은 결국 T세포가 변질됐다. T세포가 변질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자가면역병은 왜 생길까? 네? 그렇지. 근데 우리 회장님은
자가 면역병이 생길 성격은 아니야. 화통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분이 폐섬유화증에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제가 장이 오래 안 좋으면 폐섬유화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이경은 씨도 뭐 암 걸리고 뭐 간 경화 걸리고 뭐 술도 안 먹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 뭐 유치원 그 업계에서는 이거거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최고로 잘해보고 싶어서 세상에 종이 공장을 3개를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일을 위해서는 혹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들이 속에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혹사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의 우리 T세포들이 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협조해 드려야지. 그렇게 죽으려고 용을 쓰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일 재미가 있고 도무지 일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를 너무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결국 T세포가 속에서 뭐를 감지해요. 이 사람은 죽고 싶구나.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데 일하는 걸 보니 뭐요? 몸을 막 혹사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오랫동안 폐섬유화 안 걸리고, 버텨왔는데, 이제 다른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팍 오면서, 이제 엎치고 덮쳐가지고 드디어 T세포가 아이고 우리도 변하자 이렇게 죽으려고 용을 그래서 맨날 막 화내고 막 이제 그 가족 간의 뭐 문제라든가 뭐 부부 관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벌써 뭐요? 못 살게 그냥 밀어붙이다. 이제는 뭐요? 마음에까지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니까 T세포들이 그러면 빨리 죽여드리자. 우리가 협조해서 그래서 그 병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확실하게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의 정리나 사업의 정리나 이건 지금 잘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확 변하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막 사업은 이제 다 물려줬으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한번 편안하게 이제 욕심 안 내고 뭐 이제 욕심 낼 것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 마음의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T세포가 이 사람이 이제는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죽이는 그런 형편없는 혹사시키는 스스로 혹사시키는 짓은 이제는 뭐요? 암만 기다려봐도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걱정을 노래를 해쌓고, 웃어쌓고, 예. 이러면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증세 치료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샤트병 같으면은 이게 막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참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병 그리고 이제 모든 다른 자가 면역병도 T 세포가 변질이 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게? 그렇지. 면역 억제죠. T세포를 죽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약을 만들어내가지고 T세포를 왕창 죽여버려. 그러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베셋병 같은 거는 막 그게 병이 심해지면 막 증세가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거는 싹 없어질 수 있어. 왜? T세포를 왕창 죽여버리거든. 면역을 억제시켜버리거든. 근데 그거 한 2달 간다고요? 그렇죠. 한 2달 있으면 이제 약효가 한 2달 있으면 떨어지거든. 그러면 T세포가 또 살아난다고? 이거는 해결이 아니야. 그러면서 T세포를 자꾸 죽이는 그런 약을 자꾸 계속 들어오면 T세포가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암 걸릴 수가 있다고.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약 잘 듣는다. 이래 쌓는 거는 좀 뭘 모르는 상태지. 병원에서 주사 한방 놔버리면 2달 동안 멀쩡한. 그렇지. 그거는 비합리적인 치료야. 증세만 살짝 눈 가리고 아웅하고 편할 겁니다. 2달 후에 오세요. 우리가 또 T세포 죽여 드릴 테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치료를 저는 그걸 내막을 다 알기 때문에 왜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결말은 점점 면역력의 약화야.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그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역을 계속 반복해서 억제시키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서 제가 뇌성야증 약을 처방해 먹는데 이 약도 베치토 병하고 똑같은. 이제 그 약은 그렇죠. 원리는 똑같은 약이에요. 그렇죠. 면역 억제제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 가시면서 이제 뉴스타트 잘 해 가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회장님 몸 안에서. 그렇지. T세포가 점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런 막 분노, 증오, 그리고 막 사업상으로 너무 바쁘고 이제 그런 혹사, 자기 자신, 자기 혹사가 없어지니까 T세포는 돌아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T세포를 돌려가지고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폐 설명을 잘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좀 그렇죠. 눈으로 보고 이러면 딱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천식은 왜 걸리냐면 이제 자가면역병은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T세포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 T세포가 돼서 생기는 병이 자가면역병이고, 이제 천식은 자가면역병은 아니고 알레르기성 질병이에요. 알레르기성 질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알레르기라는 말의 뜻이 과민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T세포를 가진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안 해. 근데 저는 T세포가 굉장히 약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스타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럴 때 맨날 술 먹고, 술 많이 먹고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술 먹으면 T세포가 약해져.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미국 가서도 술을 참 자주 먹었어. 뭐 버드와이저, 뭐 맥주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진앤토닉 뭐 이런 거, 조니 워커 뭐, 제가 좋아하는 술은 러시안 보드카를 참 좋아해요. 보드카가 깨끗이 막잖아. 투명하고, 그리고 향이, 보드카 향이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가 막 고기 막 먹어, 막 갈비, 뭐 물고기 뭐 좋아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면역력이 약화되면 T세포가 약해지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 한 3단 되면, 그런 강한 사람이 과민 반응을 합니까? 약한 사람이 합니까? 약한 사람이 과민해지지. 왜? 약한 사람은 그래서 강한 사람은 뭐요? 좀 별거 아닌 깡패 나부랭이들이 까불어 쌓아도 어떻게? 막 이쪽에서 자기 쪽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거 말씀 안 익혔잖아. 근데 약한 사람들은 누가 슬쩍 찝쩍이면 하고 이제 우리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T세포도 약해지면 과민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봄철에 꽃가루가 날린다, 뭐 먼지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 코를 통해서 꽃가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먼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T세포가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받아줘. 나쁜 거, 공기 중에 나쁜 거 많이 들어와도. 근데 이제 T세포가 약하면 이 공기 중에 꽃가루가 있는 것도 뭐 나쁜 게 들어왔다고 과민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콧물, 눈물 막 재채기 하고 눈물 나고 막 콧물이 줄줄 나오고 그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그게 심해지면 뭐요? 이제 이 기관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왜 수축이 되냐면 우리 몸이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거
안 받아들이려고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지가 수축하면 좁아지잖아. 좁아지면 숨을 쉬면 어떤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쌕쌕거려. 좁으니까. 그 기관지 천식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식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그 기관지 천식이 심할 때도 그게 그 과민 반응을 뭐가 해서 그래? 저 T세포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하거든. 그러면 그때도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돼. 스테로이드가 제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T세포가 억제돼서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면 좀 편하고. 그래서 저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 이제 스테로이드가 제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이거 평생 천식으로 고생하게 됐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됐어. 그래서 생기를 받고 기본 요건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면역력이 어때? T세포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옛날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여드름 났다 그러면 꼭 굶어요.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굶는 데까지는 안 가거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손가락 다쳐도 절대로 굶지는 않아. 금방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풀어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결국 뉴스타트 해가지고 어떻게 T세포가 약하던 T세포가 강해지고 이제 면역력이 T세포가 강해지니까 이제 봄철에 이렇게 꽃가루 같은 거 많이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와. 내가 나쁜 것들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버리면 끝나. 이래서 이제 천식은 완전히 나버려. 천식 때문에 제가 고생했어요. 제가 천식 전문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천식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참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는 의사가 뭐를 다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고쳐줄 수는 없어요, 천식을. 천식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뉴스타트 하면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고 난 뒤에 여러 천식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천식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받으면 되니까. 생기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그래서 온갖 병 15가지 병을 앓던 이상구가 지금 80이 넘어 82살이 넘어도 아직도 아무 병이 없어. 아직도 아무 병 없어. 아직도 산에 잘 올라가고 조깅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거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저도 아무리 형편이 이래도 끝까지 하여튼 밀고 나갈 겁니다. 하는 데까지.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나는 재미가 없어.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1년에 3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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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 그렇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생기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병쯤이야 무슨 병을 못 고치겠어.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질문 그만하라고. 그 뉴스타트 올바로 깨달았으면 이제는 역류성 식도염도 낫겠네요. 딱 이렇게 나와야지.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깨끗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